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사인데요.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단장인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네, 이제 대통령 선거가 꼭 30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네. 이게 언제 이 날짜가 오나 싶었는데 한 달 정도밖에 지금 안 남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뭐 이재명 민주당 후보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그야말로 뭐 초접전 양상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여론조사 보면은 지금 다 오차범위 내에 상당수 여론조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선을 한 달 앞둔 판세 각 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뭐 다 보시는 대로 정말 박빙이고요. 세대와 지역으로 나눠봐도 네. 그렇고요. 세대도 뭐 어떤 때는 괜찮다가 또 어떤 때는 또 뒤집어지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20대, 30대 뭐 다 그렇고요. 지금 60대 이상만 조금 안정적이라고 그럴까? 비슷한 궤적을 보이고 네. 세대도 막 바뀌고 지역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호남을 다들 유의해서 보잖아요. 근데 이제 호남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지금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응답층,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불응하는 여론조사 응답률이 대개 10% 이하인 경우도 있고 네. 많아야 15%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얘기하는 층이 사실은 80% 정도라고 봐야 됩니다. 네. 80%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유추해서 여론조사를 내놓는 건데 이 여론조사의 기법상으로 봐서 무응답층이 너무 많아요. 90%를 넘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박빙 속에서도 뭔가 밑에서는 뭐가 끓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 점이 하여튼 그런 걸 감안해서 보더라도 세대도 움직이고 지역도 움직이고 굉장한 박빙이고 이런 대선은 사실 좀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막판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응답하지 않는 층이 또 숨어있는 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이런 진단해 주셨어요. 김경진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 신 선배님 말씀에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더 드리면 네. 다행인 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역구도가 좀 깨지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이재명 후보 지지가 과거보다는 훨씬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네. 광주, 전남, 호남권에서도 윤석열 후보 지지가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여론조사 지표로는 월등히 나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지역에서 특정 정당 후보와 주민들의 지지율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네네. 그건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게 세대별로 또 이제 특정 지지가 이제 명확하잖아요. 지금 보면. 예. 40대는 민주당, 50대는 반반, 60대 이상은 윤석열 후보. 20, 30대는 이슈와 상황에 따라서 정말 빠른 속도로 반응하면서 움직이는 어떤 지지 성향. 네.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네. 단위론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평가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선거는 2030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여론조사 현재 지표가 대체로 윤석열 후보 우위기는 한데
이제 오차 범위 내의 우위가 대부분이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국민의 마음을 읽고 노력하는 그런 아마 대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오차범위 내 우위라는 표현 사용하셨지만 그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냥 오차범위 내 박빙이다 이렇게 네, 뭐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하시죠. 게 여론사의 그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김경진 의원님 표정이 달라졌다. 그거 보면은 지난번에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 지금 약간 여유가 생기셨다. 이게 선거 캠프에 있다 보면 네. 숫자가 어떻게 보면 얼굴 표정에 그냥 숫자만큼 이게 이 기름 게이지가 차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선거 캠프는 여론조사 숫자가 벼슬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완장이고 벼슬이고 계급입니다. 아,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하여튼 뭐 오차범위 내건 뭐건 간에 네. 숫자가 조금이라도 많이 나오면 다들 기분 좋아하고요. 네. 내려가면 다들 어깨 쳐지고 그렇습니다. 아, 참 특히 어찌 보면 이거 선대위 뭐 정치인들이죠. 정치인 입장에서는 참 잔인한 계절이다. 선거라는 게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이런 그 시간이라는 게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한 달 앞둔 판세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 이걸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신 뭐 이제 TV 토론 국면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TV 토론을 이제 과연 얼마나 어떤 형식으로 앞으로 몇 번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일단 기자협회가 주최하는 TV 토론 이거 11일로 일단 확정이 된 겁니까? 합의가 된 겁니까? 예, 합의 확정됐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약속을. 일단 합의는 됐지만 네. 뭐 내일 정도 또 봐야죠. 근데 지금 합의하는 과정은 그렇게 매끄럽지를 못했어요. 원래 8일 날 하기로 했는데 이게 제가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윤석열 후보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니까 제가 윤석열 후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이제 실무팀에서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기본 핵심이 저거였죠. JTBC 한 군데를 통한 중계보다도 많은 방송사를 통해서 중계를 하도록 하자. 그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JTBC 손석희 사장이 있는 곳이라서 편향적이어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기자협회가 편향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부분은 우리 이제 성일종 단장이나 또 황상무 단장이 얘기한 내용을 뭐 디테일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네. 그런 의구심이나 문제 제기를 우리 쪽 캠프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기자협회는 그러니까 이제 기자협회에서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 쪽에 뭐 비례대표 뭐 네. 이런 문제라든지 뭐 이제 그러니까 뭐 이 자리에서 굳이 소소하게 제가 나열을 할 생각은 없는데 네. 어쨌든 그런 문제 제기는 있었고 근데 가장 핵심은 어쨌든 종편 4사나 보도 채널까지 연합해서 다양한 방송을 통해서 중계가 나가면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핵심이고요. 결국은 이제 그 부분이 충족이 되면서 8일에 이제 됐던 것이 11일로 지금 확정이 된 거니까 네. 뭐 그게 큰 차이는 없지 않나 싶어요. 보면 일단 신경민 전 의원님 의견 듣고 그다음에 얘기 네, 또 이게 뭐 하죠. 지금 기업이 주최를 하고 JTBC가 일단 주관을 하는 건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시비를 걸지 않았으면 네. 종편 4사 더하기 이 보도 채널 두 보도 채널에서 4+2로 해서 갈 수 있었던 상황을 굉장히 복잡하게 고아놓은 건데 그건 뭐 후보야 물론 뭐 언제 어디서든지 내일이라도 바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실무팀의 태도가 문제죠. 근데 실무팀은 하여튼 뭐 상부의 뜻을 받들은 건지 자체 판단인지 모르지만 자꾸 그 없는 시비를 만들어내서 어떻게든지 줄여보려고 아니면 안 해보려고 한 건 맞고요. 네. 이제 21일 이후부터는 그 선관위 토론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인데 이번 주도 전반에 있던 걸 후반으로 밀어놨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뭐 거의 또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사실상 선관위 토론을 제외하고는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2로 해서 6개사가 합동 중계를 하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부의 뜻인지 뭔지는 하여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토론을 선호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국민의힘 쪽의 전략은 잘 맞아떨어졌다. 뭐 이렇게 저희들은 잘 봅니다. 맞아떨어졌다. 잘 맞아떨어져서 토론이 그러니까 지상파 공동으로 한번 하고 종편 플러스 보도 채널로 해서 한번 하고 해서 아마 이게 결국 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추가 토론은 매우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전략이 숨어 있느냐 이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김동훈 기자협회장이 오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마치 협상판을 깨려고 나온 사람과 같은 행동을 계속했다. 이 국민의힘 협상 실무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일종 의원이나 뭐 황상무 지금 이제 특보단장이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토론을 기피한다고 하는 부담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토론 날짜를 뒤로 미루면서 조정하는 일종의 이제 부자 몸조심입니까? 아니면은 후보가 뭔가를 나가서 실수할까 봐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이 했던 얘기들이 예. 윤석열 후보는 프롬프트 없이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다. 프롬프트 없이 연단에 세워놨더니 2분간 벙어리더라. 원고 없이는 방송 마이크 앞에서 입도 못 대더라. 세상에 바보 중에 그런 바보가 어딨냐. 라고 하는 얘기가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더 씌워놓은 프레임 아니겠어요 보면.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당내 경선을 할 때 우리 김성환 앵커께서는 국힘 당내 경선 토론회가 지금 16번인가 열렸는데 네. 그중에 몇 번이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8차 토론, 4자 토론, 2자 토론, 양자 토론만 해서 3번을 했어요. 네. 1대1 토론만 해서. 네. 그때 다 윤석열 후보가 잘 했어요. 그리고 엊그제 4자 토론도 보셔서 알겠지만 윤석열 후보 당당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 전반 또 경제 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식견과 철학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왜 날짜를 자꾸 조정하려고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잘 하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민주당이 첫째 윤석열은 바보다 토론 못한다 하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던 것이고 네. 두 번째는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토론을 피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었던 것이고 네. 어쨌든 큰 틀의 본질은 8일에 하나 11일에 하나 3일 차인데 네. 그게 무슨 얼마만큼 중대한 요소며 8일에 JTBC 방송사 하나 하는 거하고 11일에 방송사 6개를 하는 거하고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11일에 방송사 6개를 통해서 하는 거라면 제가 보기엔 오히려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앞으로도 최소한 법정 토론이 3번 더 있죠. 네. 법에 정해진 네. 거. 그다음에 다음 주 정도 한 번쯤은 법정 토론 이외에 추가로 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근데 뭐 네네. 이렇게 네. 토론하면은 토론 협의를 하면은 협상이 잘 될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전반적인 인상은 토론을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지난번 토론 협상 때도 그렇고 이번 토론 협상 때도 그렇고 국민들한테 준 것은 맞죠. 그래서 이게 후보의 뜻인지 하여튼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실무 협상팀의 전술 전략인지 분명치가 않은데 이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대려면 이유를 대려면은 근사한 걸 대야 되는데 기자협회의 편향성, JTBC의 편향성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손석희 앵커를 듣는데 일본에 나가 있죠. 네. 이 손석희 앵커가 하고 싶어도요. 방역 지침 때문에 와가지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저런 거 보면은 이유를 좀 근사한 거를 뭘 하나 만들어서 대면은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거릴 걸 가지고 와야죠. 이렇게 하면은 이거 필연코 무슨 곡절이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협상을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여튼 11일 날 또 토론을 한번 보시죠 뭐. 어차피 확정된 거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되잖아요. 뭐 도대체 이게 토론 3일 늦춰진 걸 가지고 이렇게 열을 내실 문제가 아니고 네. 11일 날 토론하시는 걸 보면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셨어요. 지난 3일 토론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그 기저효과 때문입니까? 윤석열 후보의 평가가 후하게 나온다. 근데 이렇게 얘기가 지난번에도 나오는데. 이게 당내 경선할 때도 1대1 토론을 3번을 했다니까요. 아니, 실제 네. 토론을 하다 보면 룰이 있고요. 네. 시간 제한이 있어서
완승 완파 이런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네. 제가 다른 데서 많이 얘기했을 테니까 우리 후보의 조금 약점은 요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거 얘기해 주시면 어때요? 두 분이. 이재명 후보 아쉬운 점이 있었을 거고 윤석열 후보 아쉬운 점이 있었을 우리 거 후보는 아닙니까? 말이 너무 느려요. 아 윤석열 후보 말이 너무 느리다고요? 이게 말의 속도 스피드가 너무 느려요. 음. 그래서 이게 보면 다른 후보들의 내용 똑같은 시간으로 본다면 다른 후보들의 내용 전달의 3분의 2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해도 느려요. 제가 보기에는. 그 고칠 수 있겠어요? 잘 안 돼요. 아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후보가 이게 토론에 가면 좀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이재명 후보는요. 이재명 후보는 말은 스피드는 뭐 빠르니까 그건 약점이 아니고요. 다만 이 토론은 사실은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그에 앞서서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다워야 됩니다. 네. 대통령답게 질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의 말 실력을 너무 과신하는 경향이 좀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이 장점이면서 사실은 약점입니다. 이 참 TV 토론이 어렵다는 걸 다시 이거 저도 이제 TV 토론을 보면서 평가를 하게 되는 입장이잖아요. 정말 어렵다. 그리고 국민의 마음하고 이게 후보 이미지하고 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렵구나 이런 어렵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뭐 토론에서 완승한다고 그래서 대통령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아니, 그리고 네, 트럼프하고 네. 힐러리하고 했을 때요. 예. 그때 뭐 지금으로부터 뭐 4년여 전이니까 그때 우리 국민들도 많이 봤죠. 그래서 트럼프가 만판으로 깨졌거든요. 그때 그 여론조사를 보면 7대3 내지 6대4로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는 그렇게 안 된 거고요. 그런 토론이 미국 역사상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식의 경연장인데 아니 사실 제가 이제 뭐 국회의원도 하고 무슨 정치평론도 하고 뭐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제가 서울대학교 교수님만큼 정치학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을까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서울대학교 교수님들 이 자리에 모셔놓고 방송을 하고 방송 토론을 하라 그러면 아마 저보다 못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보면 마이크 앞에 가면 머릿속에 하얘지고 아무 생각 아무 단어도 떠오르지 않으면서 뭐 이런 수도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토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 지식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정 전반의 지도자는 네. 지식의 깊이만 가지고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어떤 상황에서는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지식이나 용기가 없어도 국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이 따뜻함이나 자애로움을 국민들이 갈망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지도자의 능력이라는 것이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마이크 앞에서 말을 잘한다. 그 자리에서 상대방으로 1대1 토론하는데 잘 받아친다. 이게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판단하는 데 핵심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TV 토론을 계속 할 테니까 네. 뭐 그런 보시죠. 뭐 평가는 저희가 11일 날 보시면 되니까.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싸 국민의힘 선대위 김경진 상임공보특보단장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와서 지금 확 불이 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원래 우린 단일화 논의 뭐 안 한다 관심 없다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원희룡 정책본부장 얘기 꺼내고 난 다음에 하루 사이에 지금 권영세 본부장 태도가 달라졌고요. 단일화 논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김민진 의원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네. 그럼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뭡니까? 하겠다는 건가요? 단일화 논의를? 아니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게 결국 후보 입장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봐야겠죠. 네. 후보가 한국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네. 배제할 수 없다. 네. 그러면 단일화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배제할 수 없다가 공식적인 입장이겠죠. 뭐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뭐 이해하면 되는 있을 거죠. 수는 있는 일이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정도인데 그러면 실제로 뭐 이걸 언제부터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느냐. 예. 그 구체적인 계획 없어요. 거기다 특히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건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1대1로 만나서 이건 결단을 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뭐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후보가 캠프나 아니면 당내의 여론이나 민심을 무시하고 이렇게 본인이 그 단일화를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일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근데 그러면 캠프 아니나 당내의 의견은 어떠냐? 솔직히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은 단일화 절대 반대한다. 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단일화의 단자 말도 안 나올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런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는 캠프 내 관계자나 당 관계자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고 이 정권 교체를 반드시 그리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네. 의견도 또 있어요. 네. 그런 목소리를 원희룡 본부장이라든지 몇몇 분들이 냈죠. 네. 그리고 어쨌든 후보의 최종 입장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런 거고. 일단 뭐 그래서 탑다운 방식이 얘기가 되기도 하고 네. 이준석 대표는 11일이라고 마지노선을 얘기했는데 후보 등록 기간 마감일이 14일이니까 이게 또 마지노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민주당은 네. 송영길 대표가 통합정부 구성안까지 얘기하면서 지금 책임총리제 언급까지 했거든요. 안철수 후보 단일화 오히려 민주당이 하면 시너지 날 것이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세요? 보도는 뭐 송영길 대표가 아마 지금 몇 주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많이들 다들 잊어버릴 것거나 간과를 해버렸는데 네. 사실은 송영길 대표나 후보 쪽에 어느 수준에서 뭐 얘기를 안철수 후보 쪽하고 얘기를 한 거죠. 아, 이미 안철수 후보 쪽에 얘기가 갔다? 네, 그렇죠. 뭐 한 건데 그게 네. 이제 보도가 되질 않았고 간과가 되고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단일화는 지금 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일화 그러면 윤난 단일화를 얘기하는데 네. 이안 단일화의 가능성도 정치의 세계에서는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아무도 네. 주목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물론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윤안 단일화가 성사 가능성이 높죠. 그런 점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의 그 지지율이 이렇게 보면은 한동안 올라가다 다시 내려오는 거 보면은 역시 지지 기반이 윤안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정권 교체 여론조사의 숫자하고도 맞아 떨어지고 네.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단일화를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 정치적 분위기는 지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건데 단일화의 그 마감일이라고 그럴까요? 데드라인은 사실은 여러 개가 있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단일화하면서 단일화만 있는 게 아니고 공동정부나 연립정부나 합당이나 뭐 여러 가지 네네.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마감 시간은 결국은 투표 개시 직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3월 9일 새벽까지입니다. 지금 이재명 안철수 단일화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말씀하실 건 없어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근데 이제 확률론상으로는 매우 적은 확률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거기 하며 우리 쪽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 지금 뭐 지난번 17년도 대선 때 드루킹 문제라든지 또 토론회 당시에 문재인 후보한테 안철수 당시 후보가 뭐 약간의 모욕적인 토론석상에서 이제 대우를 당했다든지 네. 뭐 이런 느낌들.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민주당 내에서 친문 세력이 싫어서 안철수 후보가 떨어져 나오면서 그때 국민의당이 창당이 됐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작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시장하고 단일화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큰 틀의 흐름을 가지고 본다면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지만 이재명 안철수 단일화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네. 확률론적으로는
매우 적은 수치라고 봐야죠. 근데 두 분 다 단일화 국면이 시작됐다 이거엔 동일하시는 거죠? 뭐 네.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뭐 마감 시간이 결국은 투표 개시 직전까지이기 때문에 네, 3월 네. 9일 새벽까지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뭐 11일, 12일, 13일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네. 투표용지 인쇄 또 사전 투표, 투표 개시 직전 그래서 계속해서 단일화 얘기는 끊이지 않고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재명 후보가 어젯밤 김종인 전 그 총괄 선대위원장하고 국민의힘 네. 예, 비공개 회동했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이상돈 전 의원 또 윤여진 전 장관하고 만나는 이런 행보를 보이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뭐 다 똑같죠. 다만 이제 이상돈 전 의원은 중앙대학교 법대 은사 관계, 은사 제자 관계로 사실은 이상돈 전 의원은 일찍 결합이 돼 있었으니까요. 이것은 지금 이제 만난다는 그 뭐라자면 표시 정도일 것이고요. 이제 문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일 텐데,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뭐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막지 않고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로 이제 말하자면 지지 세력으로 돌아섰다. 뭐 선대위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난 행위 자체 그러나 정치적 의미는 뭐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김경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만남 행위 그 자체를 가지고 예. 중도층이나 이제 보수층 성향의 국민들에게 나 이게 우클릭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이재명 후보가 주기 위한 액션이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뭐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이상돈 교수님이 오래전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도우면서 이미 민주당 쪽하고 함께 지금 행보를 같이 하고 있는 분이고 네. 김종인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평소 워딩이 정권 교체의 여망이 너무 높다. 그래서 아마 사실은 이재명 후보를 도울 수는 없는 상황일 거예요. 본인이 여태까지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 메시지를 위해서 만난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인사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단장인 김경진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